자, 노후에 대한 걱정이 있었다 하시는 분들 이 시간 주목해 주십시오. 목요일 함께 하시는 두 분 전문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의 노후 재무 복구를 도와드릴 램프 요정 진이 송세원입니다. 네. 저는 진이를 깨울 자스민 이수환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어떤 걸로 시작을 해볼까요? 네, 오늘은 은퇴 후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는 5층 연금 제도가 있는데요. 5층까지 무엇일까요? 있어요? 기초연금제도, 네. 공적연금제도, 퇴직연금제도, 개인연금제도, 주택연금제도 5가지인데요. 아. 기초연금제도는 소득이 적은 분들에게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얘기하고요. 국민연금과는 다릅니다. 공적연금은 국민연금을 포함한 군인, 공무원, 선생님들이 받는 연금을 말하죠. 네. 퇴직연금제도는 장기간 근무를 하고 있다가 퇴직금으로 받는 예전 퇴직금 제도를 얘기하고 있고 이게 의무제도로 연금제도로 들어와 있습니다. 개인연금제도는 그 소득공제를 받거나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연금을 얘기하는 거고요. 주택 농지연금은 주택이나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 5가지 연금 혜택을 모두 받거나 혜택을 다 누리게 된다면 노후가 든든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고요. 그렇죠. 5대 연금제도 중 대부분의 동기분들이 생각하는 은퇴 후 연금은 공적연금 제도 안에 있는 국민연금을 얘기합니다. 예, 이 국민연금에는 노령연금이 있고 장애연금이 있고 유족연금 이렇게 구분이 되거든요. 예, 노령연금이 우리가 흔히 아는 국민연금이고요. 예, 여기에 장애가 발생됐을 때 어느 급수 이상 되면은 장애연금을 받으실 수가 있고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다가 사망 시에 예, 그러면 상속인이 그 유족연금을 대신해서 받게 되거든요. 그쵸, 그걸 예. 유족연금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여러 가지 연금 혜택 저희가 그동안 3층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3층보다도 기초적인 부분에서 조금 부족하신 분들을 위한 기초연금제도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그 자산을 담보로 해서 노후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 농지연금제도 이런 것까지 합하고 보니 이제 5층 이렇게 좀 더 탄탄하게 준비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셨어요. 가장 큰 문제는요. 우리가 국민연금을 받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노후에 대한 대비로. 근데 이게 우리가 은퇴한다고 해서 그러면 스톱 더 이상 내지 마세요. 이제 혜택 받으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민연금을 준비하면서 알고 있어야 할 부분이죠. 네. 연금에 관련된 세금, 연금도 받으면서 따라오는 세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연금제도, 개인연금제도에서 비과세 상품을 활용한 건강보험료를 할인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개인연금은 소득공제를 받는 상품하고 소득공제를 받지 않지만 추후 연금을 받을 때 건강보험료하고 직결되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은 비과세 연금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퇴직 후에 퇴직 전 직장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직장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시다가 은퇴를 하시게 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면서 건강보험료가 폭탄이라고 하는데요. 엄청 늘어나죠. 간단하게 직장에 다닐 때는 내 소득만 가지고 건강보험료를 점수화해서 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데 이를 네. 절반, 본인이 절반 내고 고용주가 절반을 내게 됩니다. 즉 회사 반, 본인 반. 퇴직을 하게 되면 일단 이 부담률이 본인이 100%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거기에 받는 소득인 근로소득에 플러스로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 그리고 국민연금 소득까지 포함을 해서 건강보험료를 책정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연금에 대해서 모두 얘기하자면 너무 범위가 넓겠지만 오늘은 은퇴 전에 미리 준비해두면 은퇴 후에 건강보험료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인연금에서 비과세 연금에 대한 부분만 다뤄보겠습니다. 주디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네. 젊을 때 준비해서 나이 들어 은퇴하고 국민연금을 받게 되시는데 이때 국민연금 세금을 낼까요? 안 낼까요? 낸다. 네, 맞습니다. 냅니다. 그럼 다시 질문 드릴게요. 그만하면 안 돼요? 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세금을 낸다고 하면 국민건강보험료도 내야 할까요? 내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도 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연금을 받는데 내가 나중에 소득이 없어서 연금으로 생활을 해야지라는 시점부터 이제 연금을 받잖아요. 근데 연금 받는데 세금도 내고 건강보험료도 또 내야 된다. 그러면 뭔가 내가 혜택을 받아야지 하고 받는 돈으로 다시 다 지출을 해야 되는 뭔가 아이러니하네요. 네, 맞습니다. 은퇴를 하게 되면 건강보험료를 내기는 싫은데 평생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은 연간 최소 월 29만 원, 연간 350만 원 이상이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이제 이자 소득, 배당 소득, 어. 월세까지 있다고 하게 되면 각각 소득을 합해서 이제 신고를 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야. 여기서 신고된 금액을 가지고 건보료가 책정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은퇴 후에 받는 연금도 소득을 포함해서 내 소득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아니 그건 아니지. 그건 빼줘야죠. 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제도로 그렇다라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이 부분을 좀 줄일 수 있을까요? 내가 내야 되는 돈들. 네. 그렇게 하면은 뭐 이런 내야 되는 돈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사연자분이 그렇지 않아도 궁금해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알려드릴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그 주민번호로 69년생 이상인 분들은 뭐 이제 국민연금 수령을 나이가 되면 수령하는 건 다 알고 계실 거고요. 그 소득이 있는 분들이라면은 국민연금에 대한 거는 피할 수가 없는데 건강보험료는 의무 제도라서 그거를 뭐 국민연금을 받은 이상 그거는 어쩔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근데 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좀 낮춘다고 보험료를 좀 국민연금을 좀 낮게 하려고 좀 속여서 납부를 하게 되거나 추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추후에 가산세 납부라는 페널티가 있으니까 이제 공적연금들을 함부로 줄일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렇다고 합법적인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네. 미리 이를 준비해서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네. 오늘 3부에서 살펴볼 사연자분도 이런 고민으로 연락을 주셔서 상담을 해드렸으니까요. 동기분들도 끝까지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은퇴 후 공적연금을 수령할 때 연간 350만 원 수령 시 내야 되는 세금은 앞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 우리 동기분들도 공적연금을 수령한다고 하면 세금을 내야 한다는 거는 모두 아실 거고요.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을 내지 않는 연금도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연금을 준비하는 방법과 잘 준비된 연금으로 은퇴 후 건강보험료를 절감하는 방법에 대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자, 앞서 2부에서 5대 연금 제도 중에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그리고 건강보험료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이해하고 노후를 대비할 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 좀 더 자세히 들어볼까요? 네. 개인연금에는 은퇴 후 지역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에 포함이 되는 연금과 포함이 되지 않은 비과세 연금이 있습니다. 앞서도 얘기 좀 해주셨죠. 맞죠. 지금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소득공제가 되는 연금, 소득공제, 세액공제 받으셨던 연금들, 연금저축, 연금보험, 뭐 연금펀드, 그다음에 퇴직 시 받는 퇴직연금 있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IRP. 이거는 은퇴 후 소득의 지역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에 들어갑니다. 근데 반면에 여기서 조금 더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릴 거는 이런 것들 세액공제를 받으셨던 상품들을 총 합쳐서 얘를 연금으로 받잖아요. 얘가 연간 1,500만 원, 월로 환산하면 월 125만 원 이하면은 지역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125만 원 넘으면 그러니까 연간 1,500만 원 이상을 받으면 이거는 지역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긴 합니다. 그럼 우리가 젊은 시절에 준비를 해놓을 때에도 내가 준비한 금액들이 나중에 받을 때 125만 원 넘는지 안 넘는지 이런 부분도 잘 계산해 가면서 가입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조금 있다가 조금 더 사연자분이 이것도 좀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좀 플랜을 제시를 해드렸는데 그리고 이제 생명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연금보험 중에서 공시형 연금과 뭐 투자형 변액연금 이렇게 세액공제를 받지 않으셨던 그런 연금 같은 경우에는 지역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나중에 얼마를 받게 되든. 얼마를 받게 되든. 그래서 요즘은 또 뭐 공시형 연금은 되게 금리가 되게 낮거든요. 네. 낮은데 이 공시형 연금과 투자형 변액연금을 합산한 보증형 변액연금 상품이 나오기도 했고요. 바로 이 비과세 연금 상품으로 은퇴 후 건강보험료를 낮추는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지만 또 각자의 개인 자산 현황과 성향에 맞게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시겠죠. 네, 맞습니다. 중간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공시형 연금은 이제 금리로 돌아가는 연금이기 때문에 지금 선택도가 좀 많이 떨어진 상태이고 투자형 상품은 펀드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주식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할 때 마음이 철렁이죠. 그렇죠. 하지만 이제 그 은행 수익이라든지 낮은 공시율보다는 높은 기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고요. 이 부분을 이제 보완하고자 최근에 연금을 받을 때는 높은 금리로 확정을 해주지만 중간에 운영을 할 때는 앞서 말씀드린 변액연금처럼 운영을 하고 이제 보험 상품들이 중간에 가다가 해지가 될 수도 있잖아요. 해지될 때 환급금에 이제 적용이 되는 변액연금이지만 연금은 확정해 준다 해서 확정 보증금 세 가지가 10년 이후에 이제 연금을 받을 때 비과세, 즉 건강보험료에 좀 영향을 덜 끼치거나 면제되는 요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떤 게 나한테 유리한지를 잘 고민해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노후 자산으로 지금 급여 받는 거 외에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합쳐져서 나중에 내 노후 생활에 건강보험료든 내가 세금이든 뭔가 더 더해져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내가 어떤 거를 준비하는 게 당장의 이익이 될지 그리고 나중에도 나한테 더 유리할지 이런 부분들 잘 계산을 해보시고 사실 이 계산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부터 계속 말씀 주셨어요. 저희 사연자분도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셨거든요. 라는 얘기 두 분이 계속 해주셨는데 어떤 사연자 분이시길래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의 상황과도 좀 비슷할까? 우리 한번 들어보자고요. 사연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50대 초반 전문직 여성입니다. 저는 형제 없이 외동이고요. 부양 가족도 없어요. 부모님도 노후 준비가 어느 정도인지는 말씀해 주시진 않으시지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 걱정되는 게 하나 생겼는데요. 바로 건강보험료인데 부모님이 지금도 건강보험료를 계속 내고 계시는데요. 부담이 되실 정도로 금액이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 금액을 평생 내야 한다니까 앞으로가 더 걱정된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건강보험료가 저도 걱정이 됩니다. 저는 현재 근로소득이 있지만 10년 뒤에 퇴직을 하고 나면 작은 가게 하나를 운영할 생각으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지금 살고 있는 조그만 집 한 채, 또 월세가 나오는 오피스텔, 그리고 주식과 현금 조금, 물론 보험도 있고요. 평균 수명만큼 산다면 은퇴 후에 매월 나가는 지출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저도 퇴직을 하게 되면 지역 가입자로 바뀌는 거잖아요. 제가 그 금액을 감당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안 낼 수는 없고 저의 재무 플랜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자, 이런 고민들 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사연자분 50대 초반 미혼의 전문직 여성이에요. 근데 부모님께서도 부모님의 상황을 봐도 노후 준비가 어느 정도 되시긴 했는데 건강보험료가 부담이 될 정도라서 부모님 괜찮으실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는 나중에 괜찮을까라는 생각까지 이제 이어오신 것 같아요. 나중에 은퇴하신 후에 사업을 하시려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될 텐데 건강보험료 많이 내야 될까? 이런 걱정까지도 하고 계시는 상황. 자,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얼만큼 벌고 계시고 또 얼만큼 내고 계십니까? 네, 사연자분은 65세 이후 희망 연금액을 현금 250만 원 정도를 희망하셨어요. 네. 65세에 은퇴하고 싶으신 거죠. 부동산 월세는 유지하시고 은퇴 후 사업소득을 예상하고 계셨는데요. 자그마한 가게를 하고 싶었거든요. 국민연금 앱을 통해서 확인해보니 국민연금 예상액이 월 170만 원이었고요. 거주 및 보유 부동산이 현재 5억에서 6억이었는데 은퇴 시점에 좀 올라갔겠죠. 올라갈 거 예상하겠죠. 부동산 평가액이 8억까지 예상되었습니다. 24년 건강보험료 모의 계산을 해보면요. 건강보험료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네. 65세 연금을 받는 시점에 건강보험료가 연간 360만 원, 월 30만 원 예상됐는데요. 와, 많이 내셔야 되네요. 이 부분은 이제 최소금액인 거죠. 사업을 하다 소득이 생기게 되면 더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거기에 사업소득으로 인해 국민연금이 수령액도 차감되어서 받으실 거고요. 건보료도 인상 변수가 있어서 사연자분은 본인의 자산과 연금을 어떻게 분배하고 위제될지 결정을 못하고 계셨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 진짜 어렵습니다. 지금 예상하는 것마도 최소 30만 원씩 건강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나중에 내가 소득이 더 생기면 건강보험료만 이만큼씩 와,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거기다가 가게 운영이 매달 잘 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렇죠. 네.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기본적인 보험료로 보니까 개인 그 건강보험료로 그 국민건강보험 말고요. 개인적으로 납입하는 그 보험료로 30만 원 정도 납입 중이셨는데 이 중에 30만 원 중에서 종신보험 한 건이 있었고 뭐 2건의 건강보험료가 있었는데 이 종신보험 한 건은 그냥 완납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완납을 시켜드렸고 2건의 건강보험료 납입하는 거는 예금 통장을 하나 마련을 해서 거기서 뭐 매년 선납을 하거나 아니면 매월 납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 만들어 드렸고요. 그다음에 매월 170만 원의 국민연금도 뭐 적지는 않지만 희망연금액이 뭐 250만 원 이상이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 연금액이 부족했다 보니까 월 100만 원씩
10년간 납입을 하면 비과세로 지역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연금소득 계좌를 만들어 드렸고요. 네. 그다음에 65세의 국민연금을 개시하고 개인연금은 66세부터 매월 70만 원씩 수령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어요. 예, 여기에서 아까 오피스텔 월세를 말씀하셨는데요. 이분은 사업도 하고 싶으시고 오피스텔로 월세를 받으시면 이게 다 지역건강보험료를 계속 높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을 좀 줄이실 필요가 있는 거죠. 아. 특히나 보유하신 주택에서도 작지만 어느 정도 또 건강보험료에 기여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때 예, 되면 점수가 또 8억까지 있거든요. 오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신 부동산은 좀 가액을 좀 낮출 수 있게 좀 안내를 해드렸고요. 그래서 비과세 개인연금으로 그 연금에 부족한 연금액을 보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어느 정도의 돈을 벌 거다라는 게 예상이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수익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만으로도 어느 정도 수익이 잡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건강보험료를 계산해 보면 너무 많이 나간다. 그렇죠. 매달 네. 내가 버는 돈만큼 그 이상으로 나갈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에 신청을 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줄이고 조정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정리를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죠? 사연자분이 50대 초반, 51세셨기 때문에 65세 은퇴까지는 본인 희망하는 은퇴까지는 약 14년 정도 시간이 남아 있었는데요. 너무 길지도 그렇다고 너무 짧지도 않은 준비 기간이었고요. 그죠. 투자 성향은 이분이 안정성과 공격성 중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연금액 지급과 동시에 어느 정도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형 상품인 확정 보증형 변액연금 상품으로 은퇴연금을 준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 얘기를 들으시면서 294 하나님도 문자 질문을 주셨어요. 저도 퇴직 후에 건강보험료가 지역가입으로 바뀌는 것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퇴직금을 IRP에 넣어뒀다가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도 도움이 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도움이 될 수 있죠. 예. IRP는 말씀드렸지만 IRP로 연금을 받는 금액이 연간 1,500만 원 이하는 지역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근데 대신에 전략을 어떤 분들은 내가 나중을 생각해서 초반에 이제 은퇴하고 그다음에 이제 노령연금을 받기까지 중간에 공백 기간에 집중적으로 IRP를 받겠다. 연금 받겠다. 이런 분도 계시는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했을 때 금액이 어느 정도 1,500만 원 초과되면은 어차피 지역보험료에 영향을 미치긴 하죠. 그렇죠. 근데 물론 다른 소득세에 비해서는 조금 점수가 좀 낮은 편이긴 해요. 예, 그래서 이제 본인이 받는 IRP 연금을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을 해서 금액을 좀 그 받는 기간을 좀 길게 늘리시면 예, 좀 조정이 가능하시겠죠. 네. 사실 금융센터, 콜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하는데요. 내방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전화를 많이 하시겠죠. 나 이렇게 5년 받겠다, 10년 받겠다, 아니면 뭐 수시로 받겠다 하는데 이게 직원들이 종합소득세 관련된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숙지하고 있었는지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나 10년 받겠다라고 하면 그러면 얼마 받으실 거죠? 그대로 신청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쵸. 이 부분은 중간에 본인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 정도의 소득이 나오고 그렇게 받게 되면 세금이 더 부과되는데 괜찮으세요? 라고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예,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내가 알고 있어야 된다. 내가 미리 확인을 하고 이렇게 되면 세금이 이렇게 되니까 그럼 5년으로 받자. 이런 것들을 미리 결정을 하고 콜센터에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하는 게 우리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여러분 다 됐습니까? 라는 걸 묻고 계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은퇴를 향해 열심히 가더라도 한 방향만 보고 가진 말자. 둘째. 은퇴 후에도 세금은 준비해야 한다. 네, 두 분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